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영어 독해 29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간고사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예전처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동영상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부터는 이제 어법, 즉 문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문법이니까. 근데 이제 문법도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맞는 거 고르면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틀린 것들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는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틀린 것들만 집중적으로 왜 틀렸는지, 그리고 맞은 것은 왜 맞았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고민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특히 뭐 답만 외운다, 얘는 왜 답이 되는지 그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패턴을 바꿔서 문제를 내면 못 풀죠 또.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1번, 2번, 3번, 5번 나오고요. 4번을 제가 체크를 안 했나 보네요. 잠깐만. 아, 4번. 자, 이렇게 이제 예,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문법 문제는 대체적으로 관계 대명사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계 대명사거든. 관계 대명사에서, 물론 이제 다른 문장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 있죠. 목적격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 소유격이 있죠. 이게 패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문제를 내기 가장 수월해요. 그러면 뭐가 답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우스운 강의가 되어버리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뭐 문제가 답이 될 확률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관계대명사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참고하고, 1번은 왜 맞았는지, 2번은 왜 틀렸는지, 3번은 왜 맞았는지, 4번은 왜 맞았는지, 5번은 왜 맞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분석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틀린 문장을 이제 틀린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만 읽어봐도 돼요. 여기서 그런 문장이 이제 from birth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여기 for them까지 읽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they will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2번은 여기서부터 한 문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는 여기서부터 3번은 여기서부터 just 여기까지 읽으면 되죠. 그렇죠? 4번은 문장이 좀 길죠. 그렇죠? 4번 끝까지 여기까지 읽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다 읽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다 모든 문장들을 다 읽는 식이 돼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되는 표현이 제대로 됐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봐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체크해 봤으니까 체크해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문장들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으면서 한번 좀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읽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 number of studies. 항상 영어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동사 앞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 number of studies. 많은 연구들이 study가 이제 공부하다는데 연구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탐구하다라는 뜻도 되고, 이제 IES 갖고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공부, 뭐 조사, 연구. 많은 연구들이 제공한다.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to respond differentially to social stimuli.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인데요. 자, substantial, 상당한, 상당한, 또 뭐 실질적인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한다. 어떤 증거? innate 이제 타고난, 그렇죠? 타고난 인간의 성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성이죠, 본성, 그렇죠? 본성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냐? Respond differentially to social stimuli. 자, 사회적인 자극, stimuli. 사회적인 자극에 differentially 다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자극을 주면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손을 갖다 대면은 손을 다시 자기도 갖다 대고, 또 발을 만지면 상대방 발도 만져주려고 하고, 뭐 이런 데 어떤 자극과 반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그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differentially, 다양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반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양하게. 자,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From birth. 자, birth가 이제 출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출생부터 infant, 유아들은 orient가 이제 빛은 동방으로부터 뭐 이런 뜻의 이제 orient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빛을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향한다. preferentially, prefer가 이제 더 좋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NTIALLY 해갖고 형용사형 부사가 됐는데 더 좋아하는 거니까 뭡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우선적으로 향한다. 어디에? Towards 뭐뭐를 향해. The human face and voice. 인간의 얼굴과 voice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Seeming to know 아는 것처럼 such stimuli 그러한 자극이 are particularly 특히 meaningful for them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them은 인펀트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그렇죠?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항상 찾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돼요. 인펀트가 이제 S 보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m으로 이제 받는 거죠. 자, 1번이 이제 나왔는데 ing가 붙었잖아요. 우리 seem to 용법 알죠? seem to 용법, 그렇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직독직해 할 때는 이제 추측을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진행형이 될 수 없는 거를 예전에 한번 문법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시제에서 그 진행형 쓸 때 기억날 거예요. 속값, 인상, 무감각. 속값, 인상, 무감각. 자, 우리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든 말든 신경 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감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소유 그리고 인식, 상태, 감각 동사. 자, 소유, 인식, 상태, 감각 동사. 요것들은 ing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안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소유는 뭐가 있어요? have 동사. 그쵸? 그 다음에 belong이 있죠, belong. 그쵸? belong to. 또 소유.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얘네들은 ing가 쓸 수가 없어요. 소유의 의미일 때,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일 때는 ing를 못 쓴다는 거. 다른 의미일 때는 ing를 쓸 수 있겠죠. 인식, no, 그렇죠? no. 상태, 대표 중에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 그렇죠? resemble. ing 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상태, 그냥 아는 거예요. 알고 있다. 우리말로는 이제 알고 있는 중이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감각동사 대표 중인 게 see, 그다음에 듣는 거 hear, 그리고 느끼는 거 feel. 얘네들은 ing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ng를 쓸 수 있다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른 의미로. 감각동사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뭐든지 그래요. 어설프게 알면은 오히려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이제 확실하게 외워두고 쌤도 어부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거 감각동사 아니야? 지각동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갖고 ing 쓰면 속값 인상 무감각 감각동사는 ing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번이 그러면 틀린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잘못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알면은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확실하게 속값, 인상, 무감각, 소유, have, belong to, 그죠? 그 다음에 인식, know, 그 다음에 상태, resemble, 그죠? 닮아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see, hear, feel.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에다 ing 붙이면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 그렇죠? 보통 이제 동시동작,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동시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아이들은 향한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자극이, 즉 그러한 자극이 뭐죠? 휴먼 페이스하고 보이스, 그렇죠?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 그러한 자극이 특히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더 특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상태하고 향하는 상태가 동시동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g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 뭐로 게다가 they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 그들은 register가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연결을 actively 적극적으로 등록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뭐 엄마 아빠 얼굴 될 수 있고 누나 동생 얼굴 아니 동생 누나 뭐 오빠 뭐 형 또 뭐 고모부 뭐 고모 뭐 이모부 이모 뭐 친지분들 가족분들 그런 이제 얼굴과 목소리 그렇죠? 이런 연결 디스커넥션을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얼굴과 목소리를 보는 거 그렇죠? 듣는 거 이러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등록한다. 머리에다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사에 또 이제 ing가 나왔죠. 동시동작처럼 생각하면 돼요. imitate가 이제 저기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imitating a variety of 다양한 facial gestures. 자, 얼굴, face에 이제 ial 붙여갖고 이제 얼굴에라는 이제 형용사가 됐죠. 얼굴의 제스처, 제스처를 흉내내면서 이러한 연결을 머릿속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의 제스처는 뭐냐? That are presented to them. 그들에게. 이것도 them도 인펀치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유아들. 그들에게 자, present가 선물하다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제공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선물하는 것이 뭐 쉽게 말하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공된 얼굴의 제스처. 자, 그들에게 제공된 얼굴, 그 사람의 얼굴하고 목소리, 이것들이 뭐예요? 그 유아에게 비춰지는, 제공된 얼굴의 제스처들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면서, 이러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등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imming하고 imitating, 이것들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facial gesture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tongue protrusions. tongue은 이제 어떤 혀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protrude. 자, protrude 하면은 돌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otrusions로 이제 해서 명사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돌출하는 거니까 뭐 혀 내밀기, 내밀기가 되죠. 혀 내밀기. lip tightening, 타이트하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좁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는 거죠. 오므리는 거, 그렇죠? 타이트닝 때 이렇게 입을 이제 안 다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혀를 내미는 건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입술을 다무는 거. 그다음에 mouth opening, 입을 벌리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facial gesture의 세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흉내내면서 이러한 연결을 머릿속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하면 뭡니까? 자기도 그걸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일단 맞고요. They were even trying to make gestures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pace is until they succeed. 자, 그들은 여기서 they는 이제 유아가 되겠죠. 유아, 그렇죠? 아이들은 유아들은 will 심지어 시도한다. 시도한다. 매치시키려고. 제스처를 매치시키려고 시도한다. 매치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experiment 여기서 이제 또 ing가 붙었죠. 이것도 이제 그 분사 부분에서 이제 동시 동작으로 보면 돼요. experiment가 이제 실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얼굴로 실험하면서 직접 해보는 거죠, 그렇죠? Until they succeed,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의 얼굴로 실험하면서 심지어 그 제스처들을 매치시킨다. 자, 그런데 이제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이렇게 나왔어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요. 일단은 뒤에 문장 관계 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뒤에 문장에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에서 공통인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they가 나오니까 일단 주어져. 이거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가지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어가 있죠.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이 대가 빠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어도 그대로 있죠. 목적어도 그대로 있으니까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즉 A 문장하고 B 문장에서 어떤 공통어가 있어요. 그 공통어를 한 번만 쓰는 거죠.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주어의 위치에 있었으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얘가 목적어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또 소유 관계예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주격이나 목적격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사예요. 부사. 특히 전치사하고 같이 연결된 부사. 그래서 그들이 자 have some difficult 요 문장이죠 원래. 어려움을 겪다. 뭐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difficulty in 전치사 in을 쓰기도 하고요. with를 쓰기도 하는데 뭐뭐로 뭐뭐 하는데 즉 전치사 with니까 뭐뭐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스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스처가 되는 거예요. 제스처. 그러면 제스처가 앞으로 왔으니까 이 전치사도 여기 남아있거나 제스처만 앞으로 보내는 거니까 남아있거나 해야 되는데 with가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장 끝에서 전치사가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치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어떤 명사 앞에 오는 것을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with를 이쪽에 보내는 겁니다. with를 이렇게 with를. 그래서 with가 빠졌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에 ing가 붙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동으로 써야 되는데 능동으로 썼냐, 뭐 이런 걸로만 좀 잘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seem to 용법이에요. seem to 용법,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ing를 쓰는 게 이제 맞고, 자 일단은 이제 2번을 답을 이제 확정 짓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성공할 때, 자 그냥 이거 둘을 빼도 되는데 집어넣은 거는 뭐냐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들이 진짜 성공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스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제스처를 자기 걸로 매치시키려고 심지어 노력한다고 그랬죠. 실험해 보면서 그들 자신의 얼굴로 성공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할 때, 그래서 진짜란 말을 꼭 집어넣으면 됩니다. 강조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그냥 써도 돼요. They show pleasure by brightening of their eyes. 그들은 즐거움을 보여준다. 뭐 함으로써? bright이 이제 bright가 이제 밝은 그런 뜻이잖아요. en을 붙이면 밝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전치사니까 이제 명사형을 썼는데, 그들의 눈을 밝게 함으로써, 눈을 이제 기쁨의 눈을 이제 이렇게 활짝 뜨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하려니까 이제 말을 이제 꼬아야 되는데, 우리 직독직해 할 때는 바로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을 밝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을 보여준다. 즐거움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막 여러 번 했는데 결국 해냈어. 그럼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When they fail, 그들이 실패할 때, 즉 you아들이 infant가 되겠죠. they가 실패할 때 그들은 they show distress. 자, distress,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말이니까 어떤 좌절, 우울,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들은 좌절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울감을 보여준다, 괴로움, 그렇죠? 괴로움도 되고, 그렇죠? 괴로움, distress. 아무튼 스트레스가 나오니까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디스까지 더 들어갔으니까 더 안 좋은 감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을 보여준다. 그렇죠? 안 되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말기가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막 울잖아요. 깨어난 아이들, 그렇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자, not only가 나와요. They not only have an innate capacity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y movements with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not only 버들소 그 용법이죠. 근데 여기 이제 버들소가 없는데, 자, 뭐뭐뿐만 그들은 자, innate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냐? 전체가 for로 연결됐어요. 뭐뭐를 할 목적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칭이 나오면은 with 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 자신의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kinesthetically.
이제 어떤 의학 용어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운동 감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체적인 그 감각이죠. 그 감각적으로 경험된, 그러니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바딜리. 이것도 이제 육체적인, 그렇죠? 행동, 무브먼트,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뭡니까? 혀를 내밀거나 입술을 다물거나 입을 벌리거나 이런 것들이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거죠. kinesthetically experienced, 그죠? 그리고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됐고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을 뭐하고 매치시키냐?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의 것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움직임을 매치시키는 거니까 movement가 이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도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that을 많이 쓰는데 that을 여기서 이제 복수니까 does를 쓴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움직임, 다른 사람의 신체 움직임 하고 매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매치. 자, 다른 사람의 자, 그다음에 that are visually perceived. 자, visually 시각적으로 perceive가 이제 인식하다, 인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동사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니까 시각적으로 인지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행사가 do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제 선행사가 아니고 시각적으로 인지된 다른 사람의 움직임, 무브먼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무브먼트를 서로 매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혀에 혀 내미는 거라든지 입술을 오므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입을 벌린다는 것, 이런 이제 행동들을 다른 사람의 행동, 그걸 시각적으로 이제 인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시각적으로 인지해서 그 사람의 그 행동하고 매치를 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혀를 내미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내밀어 보고, 다른 사람이 입술을 꾹 하고 이제 힘주고 입을 앙 다문 그런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이제 이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처음엔 잘 안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어린이 대해서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다리 찢기라든지, 그렇죠? 이 가랑이 쪽을 180도 해가지고 뭐 발레 선수처럼 또 아니면 뭐 태권도 선수처럼 이렇게 찢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근육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유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걸 자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근육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뭐 혀를 내민다거나 입술을 앙 다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유연한 사람들은 뭐 이게 그 팔도 양쪽으로 해서 뒤에서 만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목이 뭐 300일치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어떤 그렇게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해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복수기 때문에 도우주를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무먼트, S가 붙었다, 그건 that을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좀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왜 답이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야지 요 한 문제를 풀었어도 5개의 사항을 문법적으로 다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They have on a night drive to the song. 자, they have on drive. drive가 이제 차 몰고 가는 거 드라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욕구, 욕정, 욕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연애를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원초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욕구를 갖고 있다. 토두서 그렇게 하는, 즉 이렇게 흉내내는 거, 그렇죠? 매치시키는 거, 흉내내는 거, 따라하는 거, 이런 이제 어떤 선천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same 용법 또 나왔죠. That is, 이것도 마찬가지 in other words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they seem to, 그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뭐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식으로 하라 그랬죠.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들은 선천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자, 여기서는 to do so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to imitate others.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whom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형태상으로 이제 who의 목적격이잖아요. 그럼 이 others가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주어죠. 얘가 동사고,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어. 그러면 여기서 others가 여기 원래 있었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렇게 해서 한 문장 끝나고, they judge others to be like me,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문장 끝나고. 그래서 공통어가 others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others를 빼고 앞에 있는 others만 살리는 거죠. 근데 이 others가 여기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동사 앞에 they가 왔으니까 얘가 형태상으로는 주어져, 그렇죠?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자, 여기서 they는 인펀치예요. 유아들. 유아들.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겠죠. 어른들도 될 수 있고, 가족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to be like me, 나와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원초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like me. 자,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따옴표가 있으니까 별개의 문장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만약 따옴표가 없으면 they를 받아서 them이 되는 거죠. them. 그렇죠? like them. 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같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they도 그렇고 others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로 해갖고 like me로 바꾼 겁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like me는 they를 의미하죠. 이 유아들.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 요 others는 이제 어른들로 볼게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to be like me, 나와 같이 되어 있다. 나와 같이 되어 있다. 즉 나하고 같다. 나하고 같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투 부정사가 나왔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의 5형식 문장인데 5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나오고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뭐 아덜즈 다음에 뭐 대절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목적 보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라든지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역동사 make, have, let 그리고 지각동사 여기 지각동사 나왔죠. see, hear, feel 그렇죠? 뭐 notice라든지 뭐 listen to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지각동사 나오면은 지사원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지사원의 법칙. 지사원의 법칙.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지사원. 그렇게 되는데 다른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I want. I want you to go now. 나는 원한다. 너가 가기를. 지금 가기를. 자꾸 이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그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용법을 따지면 돼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에서 공통어. 그 공통어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소유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답은 부사구예요, 부사구. 전치사구 연결된 부사구. 딱 그런 패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법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왜 맞았는지, 얘는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더 다른 그 문제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 때 뭐 복습하고 그럴 때 뭐 10분이면 된다 하면 이것들은 한 15분, 20분 그 정도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씩 다 한 번씩 외우세요. 외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속값, 인상, 무감각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문장 자체를 한 번씩 다 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감각이 생깁니다. 아, 이게 올바른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gestures with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외우는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법적인 그 어떤 기준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조금 이상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문장을 접했을 때 금세 그거를 좀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감각적인 그 문법을 어떤 문법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과 동시에 문장들을 한 번씩 다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 외우고 잊어먹고 또 한 문장 외우고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라는 거죠. 내 나름대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번 통으로 외워두면 좋죠. 우리가 뭐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처럼 특히 연극 배우들은 그러시잖아요. 현장에서 그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그 연극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리스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뜻을 의미하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of innate human disposition to respond differentially to social stimuli. From birth, infants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s the human face and voice, seeming to know that such stimuli are particularly needful for them. Moreover, they resist this connection actively, imitating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that are presented to them.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s, mouth openings.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s until they succeed. When they do succeed, they show flash of fire brightening of their eyes.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 In other words, they not only have an innate capacity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s with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That is,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 하나하나씩 반복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모르는 것만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요, 아는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모르는 것들은 2번이고 3번이고 완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 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다른 공부하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점수도 5점에서 10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뭐든지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못하는 것만 좀 집중해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드세요.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좀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면요, 그만큼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